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이제 10시 40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밤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관련 동향 심상치가 않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선물, 즉 빅딜 전략의 수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지 않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이의 내치, 즉 김정은이의 체제 안정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물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벼랑 끝 전략, 즉 미국에 대한 위협 전략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런 취지하에 계속해서 비록 우리 한국을 사정권을 하는 미사일이지만은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난 5월 이후 13번씩이나 발사해 왔어요. 이런 도발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특별하게 김정은이를 자극하지 않고 비교적 달래려는 그러한 대책으로 쭉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도 이러한 김정은이 연말에 가까우면서 구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대미 압박 전략에 이제 강공으로 맞섰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주고받는 강공 분위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가까웠으면 미국은 미국대로,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대로 자기들의 체제 안전과 그리고 국내외적 신뢰,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의 주도적 이 권한, 즉 이니셔티브,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즉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완전히 패하는 그러한 게임으로 현재 미국 간의 관계, 미국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갈수록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한미동맹은 이미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공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김정은이는 문재인 정부를 많이 무시하고 있어요. 대화 상대로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 문재인 정권은 지금 오면 초과인데 오면 초과가 더 심화돼 가지고 결국 이 외톨이 신세, 즉 국제적인 미아 신세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런 논조하에 제가 미국 관계, 남북한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쭉 분석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저의 분석을, 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연말 미국 관계, 그리고 연말 남북한 미국 관계를 쭉 분석해 드렸는데, 그러한 분석과 전망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우려의 단적인 이제 미국과 북한의 신호들이 오늘 동시에 뒤쳐나왔어요. 바로 뭐냐? 이것은 김정은이와 트럼프로부터 직접 나왔다고 하는 데에 미국과 북한의 메시지, 엄중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북한의 미국에 관한 동향,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움직임과 조치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잠시 이 회상해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 어디서든지 태를 이용해서 쏠 경우에는 정말 북한이 금년도에 신형 무기라고 해갖고 시험 발사한 무기들을 동원해서 우리 한국의 군사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저 아래 제주도까지 전부 사정권에 들어가고요. 짧은 무기인 경우에는 미니멈 계룡대, 우리 이 3군 총사령부가 있는 계룡대와 그리고 미군 기지가 있는 사드 기지가 있는 대구,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첨단 무기 4가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김정은이는 대형 3촌도급 잠수함까지 개발해 있고 실전 배치만 남아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잠수함 건조 사업은 완결된 상태에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이 과거에는 한 발, 즉 SLBM 1기만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이제 잠수함이었지 않습니까? 1800톤짜리. 이제 3000톤짜리 잠수함이 정식으로 실전 배치가 될 경우에는 SLBM 3발 또는 4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 SLBM에는 핵까지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핵무기도 굉장히 소량화, 경량화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SLBM까지도 이제 북한이 직접 대형 잠수함에서 쏠 경우에는 미국 어느 곳이든지 김정은이가 말만 먹으면 다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 잠수함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ICBM은 이미 2017년도 시험 발사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ICBM 공격 능력 당연히 확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한 대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미흡하다.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 지 2, 3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CBM 관련 기술 미흡하다고 하는 대기권 재진입 이런 기술까지 다 갖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핵 미사일 전력은 직접 미국 본토까지 향하고 있다. 이런 위험한 국면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부 관련 모든 자료에는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북한과 이란, 테러단체 이 5개 국가와 테러단체가 4개 국가와 테러단체가 미국의 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이미 다 분류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오로지 현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은 비핵화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반드시 철폐하라. 이러면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한미훈련의 완전한 영구 중단입니다. 그리고 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계획을 시나리오화 시켜가지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김정은이의 미국에 대한 압박이에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한미 동맹을 유명무실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그러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선전전에 치중하면서 성명전,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다 동원해요. 최선희, 그 다음에 김계관, 그 다음에 최용해, 그 다음에 김영철, 미국에 대한 협상에 직접 임하고 있는 최선희로부터 가장 말하자면 이 매파라고 볼 수 있는 김영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북한 내에서 일정 수준의 외교적 타이틀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동원해서 미국에 대한 대미 외교 압박전을 구사해 왔어요. 쭉 구사해 오면서 그 외교적인 압박 이면에 최근에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서 군사적인 압박 의도를 계속해서 북한이 표출해 왔습니다. 이 바로 오늘 이제 북한이 표출한 얘기 중에 하나를 보면은 연말 시한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대화 타령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로 주는지에 달려있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미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 즉 미국한테 바라는 적대시 정책의 철폐입니다. 이 적대시 정책의 철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흔히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달라. 이것이 바로 북한이 이미 조치한 비핵화 조치, 풍계리, 동창리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다. 이런 조치는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아니고 북한이 이미 취한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믿을 수 있는 조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수위는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적재시 정책의 직접적 철폐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위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단으로 끌어올려놓고 이러한 선물을 미국이 연말 크리스마스 때까지 주지 않으면 이제 북한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더 이상 자기네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연말이 가까우니까 이제 상기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이제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결심이 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압박을 가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 즉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레드라인, 6.12 미국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핵과 미사일의 모라토리움 이거를 깨겠다는 지금 대미 군사 압박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걸 보내고 이러한 대미 군사 압박이 그냥 빈 공갈이 아니고 협박이 아니고 실제화될 수 있는 현실화될 수 있는 군사적인 카드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한 게 뭡니까? 김정은이가 백두산을 올라 내려갔다. 백두산을 등정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을 등정할 때마다 김정은이는 중대한 결심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중대 결심한 과거의 사례를 등장시켜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지금 외무성 부상이 나와가지고 압박을 했거든요. 이 압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백두산을 등정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의 백두산 등정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일련의 고인사들의 이름을 말하자면 달아서 압박을 가는 거 그리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 그리고 또 거기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아베가 최근에 초대형 방사포를 쐈는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똑바르게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초대형 방사포를 쐈는데 왜 아베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UN 제재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내가 진짜 탄도미사일을 보여주겠다 가까운 시일에 이렇게 김정은이가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그리고 일본을 통째로 전부 지금 압박을 하고 나온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그래도 6.12 미국 간의 정상 간의 합의를 깬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 도발 안보 위협의 수위를 최대한도 낮춰가지고 이 김정은이를 아직도 트럼프가 대화를 통해서 즉 외교적인 협상의 장을 통해서 통제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를 트럼프는 계속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강공으로 나갈 경우에는 미국도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이기 때문에 너무 유약하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데드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최대한도로 외교적으로 좀 김정은이를 다룰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쭉 넓혀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을 그런 그 상황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 차관보가 여전히 미국의 핵심은 바로 FFV다. 즉 완전하게 최종적인 비핵화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이러한 그 비핵화 목표에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러한 미국이 설정한 설정한 비핵화의 목표에 김정은이가 따라와라. 이것이 6.12 미국 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다. 이 합의사항을 지켜라. 이렇게 미국이 이게 북한을 쭉 압박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잘 따라주지 않는 형국이 계속되고 상황이 김정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악화되는 국면으로 계속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외교적인 레토릭을 통해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특유의 벼락끝 전략으로 예컨대 ICBM이라든가 핵실험 아니면 SLBM 이러한 도발을 할 경우에는 트럼프의 체면이 뭐가 됐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재선 가도해서 그야말로 김정은이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군사적인 위기를 막은 거 이거를 최대한의 외교적 업적으로 삼았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입장에서도 이제 더 밀리면 김정은이한테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는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지는 게임으로 가기 마지막 단계에서 말하자면 트럼프식 벼랑끝 전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영국에 지금 가 있는데 영국 주재 미국 대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만약에 김정은이가 비핵화 합의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즉 6.12 싱가포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 세계 군사력 최강의 군사적 최고 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상에서 필요하다면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무력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거예요. 역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의 이 돌발적 성격, 정상적인 예상이 불가능한 성격이 바로 이 국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인사이드 트럼프스의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책자 있잖아요. 이 자서전 전기 작가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자기 전기를 써달라고 해갖고 자료를 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백악관 내부라고 하는 인사이드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 이 책자가 최근에 발간됐지 않습니까? 그 책자에 보면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핵전쟁도 여러 번 할 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미 트럼프는 선제 타격을 예방 타격, 선제 타격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옵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2010년, 17년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정은이에 대해서 만약에 비핵화 불응할 경우에는 군사적인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김정은이의 핵을 반드시 포기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레토릭이 아니고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 타격도 더 적극적으로 2017년보다 더 강제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사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대화가 안 될 경우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할 경우에는 이건 체면이 아니라 선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미국은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은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데 가장 큰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다.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혀왔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미 본토를 향해서 ICBM을 시험 발사해서 도발한다? 이거는 트럼프의 체면과 그 외교적 업적이라고 자랑해온 그 내용을 그 사안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늘 이렇게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핵화에 빨리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실질적인 군사적인 대결 구도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이의 벼락끝 전략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인데 이 얘기는 결국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요. 김정은을 갖다가 로켓맨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가 계속해서 로켓을 쏘기 때문에 로켓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로켓맨 그다음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연말에 가까울수록 김정은에 대해서 양보가 아니라 강대강으로 이렇게 되면요. 힘센 사람이 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선제 타격한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리비아 그다음에 이라크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더 이상 불장난을 하지 않기를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군사 압박에 적극적인 동조를 해라. 그래야만이 유일한 지금 기회인 북한 핵 평화적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한미 공조, 강력한 대북 군사 압박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의하라. 그리고 김정은이는 빨리 미국에게는 FFVD식 협상에 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북한 핵 미사일 폐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 제재 갖고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유일한 길은 경제 제재 플러스 언제든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적 압박을 김정은에게 주어야만, 그래야 그래도 김정은이가 협상장을 이탈하지 않는다 했는데, 드디어 트럼프가 마치 조력현의 안보정론 서울에 나와 있는 주한 미 대사관 CIA 의원들이 전부 다 잘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제 방송을 일단 마치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과 북한 동향 계속해서 보고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이면, 오늘 이 하루에 지금 미국 정찰기 세 종류의 정찰기들이 일시에 지금 우리 서울에 떴습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북한의 위협이 임박해 있다는 그러한 것을 역설적으로 표출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스타트도 떴고요. 조인트 스타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얼마나 무서운 정찰기인지. 이 정찰기도 떴고, 그 다음에 주한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정찰기도 떴고, 그래서 이 연말이 가까울수록 미국과 북한 간에 이러한 이 군사적인 대치 국면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정찰 자산들이 일제히 우리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오늘 하루 세 종류나 일시에 떴다. 이 얘기는 그만큼 김정은이가 무모하게 미국을 대상으로 한 도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국내 상황 굉장히 심각한데요. 안보 정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은 분들께 꼭 전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